문제는 그 메이커톤 할 때 잠시 임시 조직처럼 꾸리셨던 건가요? 그 1시간 반에 꾸린 거죠. 아. 근데 그거를 상시 조직처럼 하기 위해서 지금 많이 이제 여러 가지 장치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번 병원 오시는 날 그런 네네.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그거에 대한 방법적인 거는 이제 저희 센터의 특징은요, 그냥 바로 그때 아이디어를 내지는 않아요. 여러 팀원들이 아이디어 워크숍을 한 다음에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아직 그거를 결정하진 않았는데, 어떠한 통로건 병원에 오셔서 선생님들하고 직접 얘기할 수 있게 네네. 하는 창구는 분명히 만들 예정입니다. 네. 아, 재밌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데, 왜냐면 사실 저희가 한 2주 전쯤에, 일주일, 2주일 전쯤에 디캠프에서도 헬스케어에 관한 스타트업 그 네트워킹 파티를 했어요. 그래서 한 8개사가 와가지고 자기는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고 라는 발표를 하셨는데, 저는 일반인이잖아요. 하나도 못 알아듣게 된 거예요. 분명히 이걸 일반인이 쓸 것이고, 물론 그걸 매니지먼트 하시는 분은 선생님들이 되시겠지만, 저 같은 일반 사람이 같이 연계가 될 텐데, 저게 무슨 말이지? 이러면서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오늘 선생님이 해주신 말은 정말 속속 귀에 와닿고, 아 맞아, 내가 병원 갔을 때 그런 게 있었어 라는 분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꼭 선생님들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일반인이라고 표현한 분들도 환자잖아요. 네네. 한 번도 안 아프신 분은 없었을 거예요. 감기라도 걸려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리고 병원에 처음이죠. 가서 후대접도 받아오셨을 거고요. 병원에 가서 왜 기다리는지 모르고 기다리는 분도 계실 거고요. 왜 아픈지 모르는데 주사를 몇 번 찌른 적도 있을 거고. 그런 아이디어들을 자꾸만 불편한 걸 얘기해 주시면 네네. 역으로 저희는 이거를 개발자한테 전달하겠죠. 이렇게 의학적인 용어나 어떤 기계적인 거를 풀어서 그런 창구가 될 수도 있어서 언제 한번 메시지 남겨주시고 그런 게 중요하고요. 저희 센터에 오시면 벽이 하나 있어요. 이런 벽 안에 포스트잇을 아무나 붙일 수 있게. 아. 네, 뭐가 필요해요라는 얘기.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센터에서 하는 뭐 장례 문화 사업 같은 거는 장례식장에 가는데 울고 싶은 장소가 필요해요. 네, 그런 아이디어가 딱 붙어 있어요. 그게 저희 사업 아이템이 되는 거예요. 공감 가네요. 네, 그러니까 문화를 바꿀 수 있는 네. 그런 얘기들. 그다음에 뭐 병원 가면 길을 잃어요. 그럼 저희 또 사업에 대해서 연구와 사업이 진행되고 그런 열린 공간이에요. 그래서 오실 때 포스트잇도 많아요. 저희가 포스트잇을 거기다 아이디어 쓰고 누가 썼는지도 필요 없어요. 네, 저희 벽에 맨 처음에 이제 디스커버 단계에 있는 그 벽에다 붙이고 가시면 저희가 그거를 다 모아서 얘기를 할 거고요. 지난번에 나이트에서도 얘기 드렸는데 헬스케어에 관한 거는 뭐 누구나 와서 붙이고 가면 한 달에 한 번 있을 예정인 그 모임에 오셔서 그 개발자한테 드리는 거죠. 이거 만들어 주실래요? 네, 그런 기회도 될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우선 한 달에 한 번인데요. 이거는 팀원들은 몰라요. 보고 있는 팀원들. 정기적이라는 용어로 바꿀게요. 정기적인. 네네. 지금 일이 너무 많아서. 네. 아직 픽스는 안 됐지만 정기적인 모임이 메이커톤 식으로 여실 생각이신가요? 그렇기도 하고요. 약간 그 저번에 말씀하신 저도 그때 있었어요. 사회 보실 때 2주 전에. 네, 그때 그런 모임이 될 수도 있고요. 좀 저는 자유스러웠으면 좋겠어요. 저희 병원에 이제 여자 의사들끼리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떡볶이 모임이 있어요. 네. 좋네요. 먹을 거 만나면 이렇게 반응을 해서 큰일이에요. 그렇죠. 대신은 뭐 남자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여자들의 소울푸드, 힐링푸드는 떡볶이거든요. 근데 저희에 있는 여자 선생님들이 환자들보다 힘든 그 지친 마음을 이제 아기들이 있기 때문에 저녁에 술 약속을 잘 못하니까 네. 점심에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그 배달을 시켜서 저희 여기 앉아서 이제 나눠 먹으면서 그 짧은 1시간 동안에 그동안의 모든 얘기를 다 쏟아내고 가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저는 그런 모임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드시고 싶은 뭐 떡볶이 모임도 이번 주제는 떡볶이입니다. 네. 그거 드시고 싶으신 분들 오셔서 얘기를 하실 수도 있고 뭐 이번 주제는 뭐가 있을까요? 감자탕? 그건 안 될 것 같네요. 네. 보쌈을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센터에서는 저희가 조리할 수 있는 기구도 있어서요. 네. 이번에 보쌈입니다. 그러면 돼지고기 들고 오시면 됩니다. 그런 돼지고기 들고 오시고 네, 쌀만을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좀 자연스럽게 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 그 팀 자체가 그래요. 이렇게 병원이라는 구조는 축축축축 이렇게 있죠. 네. 근데 저희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정말 좋아요. 그래서 센터장님하고 저기 소리가 질러요. 그럼 뛰어가면 돼요. 직접 뛰어가시는구나. 네, 소리 지르면서 오시는 게 아니고. 네. 그런 구조가 저희 센터이기 때문에 그걸 좀 네. 확산시키고자 하는 거고요. 그런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임에서는 자유롭게 나올 수 있지만 자 지금부터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안 될 것 같아요. 자, 뭐 건의사항 있으신 분 손 들고 말씀해 주세요. 네, 그냥 질문하면 안 돼요. 네, 질문하면 나중에 가장 뭐 진짜 여담이지만 학회를 가보면 그렇잖아요. 자 질문하실 분 하세요. 그러면 아무도 안 해요. 맞아요. 그러고 나서 메일이 오죠. 강의 잘 맞아요. 들었습니다. 실은 그때 질문하고 싶었으나 근데 그래서는 피드백이 빨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자연스럽게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센터에 오시면 가발이 있어요. 가발이요? 이건 또 무슨 소리죠?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에 오시면 보시겠지만 저 먼저 가발을 쓰고 들어가야 있어요. 네, 가발을 뭐 금발도 있고요, 파란 가발도 있고 오렌지색 가발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자유롭게 얘기하면 소위 말하는 크리틱을 안 하기를 원해요. 네, 뭐든지 우선은 수용을 하거든요. 물론 나중에 리서치를 하고 디파인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날아가는 그런 아이디어들도 있지만 맨 처음에는 다 오픈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민망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되게 웃긴 가발을 쓰고요. 막 얘기를 해요. 근데 너무 웃겨서 뭐라고 말 못해요. 회의하실 때 쓰시는 네. 혹시 그 사진도 페이스북에 있나요? 이번에도 나이트 때 했어요. 그렇게 쓰고 있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혹시 창피할까봐 그런 거 있잖아요. 무엇이 궁금한지 이렇게 네,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동그리 네, 안경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싶었죠. 네,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실제 이번에 오셨을 때도 어떻게 보면 메이크업톤을 아무리 1박 2일 하셔도 다시 센터에 오면 되게 어색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씌워드렸어요. 예쁘게. 일단 오신 분들. 분위기 좋아하시더라고요. 총 몇 분이 참여를 하셨어요? 전체 메이크업톤은 70분이었는데 그때가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워낙 이렇게 시계에서 좀 먼 곳이라 많이는 못 오시고 한 20분 정도가 오셔서 저희랑 얘기를 나눠줬어요. 20분이 다 앞으로 네. 가발을 쓰고. 네, 뭐 가발도 쓰고 여기다 리본도 좀 다시고. 네. 재밌네요. 네. 그 사진 정말 궁금한데 지금 보고 계시죠, 사진? 공개되면 싫어하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요? 너무 귀여워서. 그건 뭐 네. 나중에 문제니까요.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고요. 실은 이게 저희 병원에 안에 이제 무슨 의사들끼리 송년회 같은 거 할 때도 제가 그 가발을 출장시킵니다. 네, 그러면 되게 부드럽게 갈 수 있는 것 같고, 네. 그건 실은 이제 저희 디자이너 페나조 팀장이라는 서비스 디자이너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이런 외국의 이태리 회사에서 회의할 때 그런 것들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저희 센터 세팅할 때 물품에 가발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결제가 안 돼서 제가 사비를 들여서 사다 갔죠. 왜냐하면 이게 병원에서 가발 그러면 그쵸. 감사감이죠. 이걸 어디다 쓰고 모바일 인식센터도 아니고. 네, 그래서 그냥 사비 들여서 제가 갖다 놨습니다. 애정의 가입고요. 일부는 개인 소장품도 있더라고요. 땡 팀장이 자기 거 마리린 먼저 갖다 주고요. 네, 개인 사비로 사오신 내 가발. 네, 그리고 뭐 개인 소장품. 네, 그동안 할로윈 때 쓰셨던 거 다들 보기. 네네네. 하시죠. 친해지면 개인 소장 가발도 착용하실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재밌네요. 그러니까 일단 조직 문화가 바뀌었다는 것 자체가 병원 안에 병원이 아닌 곳, 하지만 병원인 곳, 그런 조직 문화가 있다는 것 자체가 그 국내 헬스케어 시장에서 굉장히 큰 진보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선생님, 그 센터장님의 입장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최초의 시도신 거잖아요. 의료계가 나서서 이런 스타트업과 의료계를 좀 연결해 볼 수 있는, 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정말 의료계에서, 제가 알기에도 의료계에서 이걸 먼저 손을 내민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의료기기를 개발을 하는 대형 병원들이 있어요. 같이 네네. 협업을 해서 하는 건데 저희의 특징은 병원 자체가 수익을 추구하는 병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인 공공의료기관입니다. 그래서 공공의료기관에서 정말 돈을 따지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분들을 지원한다는 의미에서의 어떤 독특함, 특이성을 찾을 수 있는 구조고요. 실은 저희가 대형 병원들처럼 대규모의 펀딩을 드리고 대규모의 임상을 진행을 하고 대규모의 진행을 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저희의 그 헬스케어 해커톤의 메이커톤의 제목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의료 감성을 만나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헬스케어의 스타트업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조금 더 감성에 가까운 것들을 더 많이 키워드리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또 기억나는 작품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갑자기 말씀해 주세요. 스파이더맨 아시죠? 이게 쫙 사회적 지위의 채면 네. 쫙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여기에 밴드를 차고요. 여기에 터치를 하면 소독제가 나갈 수 있게 하는 누구한테 쏘는 건가요? 자기한테. 아, 네, 자기가 밴드가 있으니까 여기 누르면 나오죠. 물론 뭐 남한테 쏠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묻었어요. 그냥 닦아놔죠. 네. 가장 이제 메시드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의외로 여기 가서 이렇게 손대는 걸 잘 못해요. 네. 귀찮거든요. 근데 여기는 환자 회진 한 명 돌면 축 나올 거예요. 왜냐면 환자 RFID를 저희가 해킹이 될 테니까 닦아야죠. 근데 문이 나오면 또 한번 닦아야겠죠. 네네. 그런 식으로 하는 아이디어들도 되게 감성적이잖아요. 네, 처음에 그 친구들이 저희한테 아이디어 설명할 때 센터장님 아세요? 그래서 스파이더맨 왜? 촥 이러는 거예요. 너무 귀여운데 그게 이제 실생활에 들어오는 거고 그 친구들은 실은 헬스케어 시장 중에도 특히 이제 그 아프리카나 이런 소독이 잘 안 되는 나라를 타겟으로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제 감성적인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코골이 베개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무박 일하는 동안에 같이 밤을 샜어요. 왜냐면 밤에 무슨 사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의료 지원으로 간 거죠. 이렇게 센터장으로 간 것도 있지만 응급센터처럼 네, 제가 있었는데 그 팀은 이제 저희 3등 팀이었는데 저희는 이제 그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시스템을 쓴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코를 골면 자기가 코골 소리 밖에서 들리면 여기서 노이즈 캔슬링도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코를 너무 많이 골면 한쪽에서 소리가 올라가요. 그럼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회피를 하죠. 이렇게. 그렇게 되면 호응 소리가 줄어요. 원래 포지션을 바뀌면 코를 안 골게 되거든요. 네, 그런 베개를 만드셨어요. 신기하네요. 그러면 네. 이걸 끼고, 그러니까 스피커가 달려있는. 네, 베개가 이렇게 폭파하다 얼굴이 이렇게 들어가요. 네, 그런 베개였어요. 근데 그 베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건 제가 이렇게 잠시 자보려고 이렇게 의자 3개 붙이고 의료팀으로서 누워있었는데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 팀 중에 한 분, 실명을 거론하진 않습니다. A군. A분이 정말 코를 고시 맨 처음에 저는 그게 그 코 고는 소리를 일부러 만들어내신 줄 알았어요. 실험하시느라고. 잠시 눈 붙이는 동안에도 그렇게 코를 고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실생활에서 제가 여쭤봤어요. 혹시 사모님이 이거 만들어 오라고 그러셨냐고 그랬더니 만들어 오라고 그랬다고. 사모님이 미션을 받고 출동하셨네요. 네, 그런 것들 이제 물론 병원의 쾌적한 환경을 위한 그런 베개였지만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서 되게 재밌는 아이디어잖아요. 네. 저는 옛날에 저희끼리 이제 저희 센터에서 침대를 그렇게 노이즈 캔슬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단가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베개만 바꿔도 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시스템들이 있어서 되게 해커톤에서 재밌는 아이디어 중에 감성적이고 재밌고 그런 것들이 있었죠. 사실 개발자분들은 저는 이쪽 업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많은 기술을 가지고 계신데 그걸 표현을 정말 못하세요. 그래서 아까 언급해 주셨던 부분이 딱 맞는 게 지금 보고 계신 선생님들께서도 내가 진료를 보다가 이게 불편하다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에이 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개발자분들은 정말 그걸 파는 분들이라서 이미 그 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사용하실 방법이나 그 사용처를 모를 뿐이지. 그런 게 궁금하시면 회차장님께서 연결고리가 되주신 거죠? 이걸 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 게요. 기술이 너무 좋으세요. 너무 좋으세요. 그리고 많이 넣고 싶으세요. 맞아요. 근데 그러면 복잡해져요. 맞아요. 정리하는 분이 필요해요. 네. 일단 매개자. 그러니까 헬스케어는 단순화가 되게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단순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다 뭐 드시고 면 엄청나게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걸 과연 다 쓸까라는 얘기입니다. 되게 비근한 예로 집에 다 세탁기 하나 있잖아요. 네. 통돌이 말고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특정 성격은 알 뻔했어요. 네. 뭔지 알 것 같지만 말하지 않게. 네. 저 얼마 전에 그 세탁기 안에 진먼지 진드기를 제거하는 에어워시라는 기능이 있다는 걸 봤어요. 그거 산지 8년 됐거든요. 8년 전에 모델에도 있었나요? 있었어요. 몰랐네요. 그게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애기 인형을 이제 제가 에어워시로 좀 했고요. 그 전날 삼겹살 먹어도 그걸 빼는 걸로 처음 했는데 기능이 아무리 많아도요.
전달이 안 되면 못 쓴다는 걸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느꼈어요. 마찬가지 헬스케어의 스타트업들이 만드는 제품들도요.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하나만 제대로 짚어주시면 이건 그대로 가는 건데 대부분 기술이 너무 많으시니까 자 이것도 되고요. 저것도 맞아요. 되고요. 이것도 되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저는 의사이기 전에 그냥 40대 아줌마로서 아닌데 그거 아닌데. 네, 그렇게 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 단순화시키는 건데 그 단순화의 기준이 뭐가 필요한 거에 대한 어떤 근거가 있으면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진료만 보셨던 시절에 이런 스타트업을 접하지 않았을 때 조금 더 옛날로 돌아가는 얘기인데 진료할 때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고충이 있으셨나요? 지금 보시는 선생님 대부분은 사실 스타트업이랑 연줄이 없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라 그 당시에 선생님의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공감이 좀 되실 것 같아서 답답함. 그런 게 실은 이 아이디어는 이미 어떤 스타트업에게 줬어요. 예, 네. 이미 근데 아직 상용화가 안 됐으니까 네. 그 당시의 기억이 어떤 게 있었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아이디어로 준 거라서 제가 좀 얘기하기는 힘든데 아토피 아이들한테 있는 특정 행동을 측정하고 싶었어요. 그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이제 애달아 있었을 때 네네네. 이제 그 스타트업을 만날 수 있었던 그러면 그분하고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실은 이제 피부과 의사가 가장 아쉬웠던 건 측정 장치예요. 그러니까 피부 측정, 물론 지금 웨이도 있지만 네. 웨이 전 단계. 저는 피부 중에서 아토피 피부염이라는 질병을 연구를 하고요. 그다음에 피부 구조상에서는 피부가 무려 5가지 층이 있어요. 모르셨죠? 네, 한참 가장 겉에 층을 각질층이라고 해서 때예요, 때. 쉽게 말하면. 그거를 피부 장벽이라는 우아한 단어로 풀고요. 이제 한국 피부 장벽학회 총무이사를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연구하는 피부는 가장 겉에만 연결을 해요. 근데 이게 피부의 모든 기능을 담당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측정하는 장치가 너무 비쌌어요. 네, 보통 소위 말하는 2천만 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이구, 네. 그래서 정말 이거 누가 좀 싸게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뭐 OEM한 회사를 기웃거리기도 했고요. 스스로. 네, 근데 이게 워낙 커요. 크기도 하고, 그다음에 온도 습도에도 너무 영향을 많이 받고, 그래서 되게 안타까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까 뭐 진료 때 아셨던 거, 임상 연구를 한번 하려고 그러면 그거를 어디다 연결할까? 굳이 환자를 병원에 불러서 환자 시켜가지고 거기다가 재고 오고 엑셀 파일하고 돌리고 이런 게 너무너무 불편했었거든요. 네. 그게 너무 아쉬웠었어요. 근데 다행히 작년에 파트너를 찾았어요. 저희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열심히 지금 제품을 만들어주시고 있는 스타트업이 있으시죠? 그럼 언제쯤을 시제품을 시제품은 나왔어요, 실은. 그래서 임상을 지금 하고 있기는 해요.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데 이 소식 저렴한 근데 많을 거예요. 피부 측정 장치가 의외로 어렵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게 나중에 어디에 쓰일까에 대한 얘기들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모델은 그랬어요. 피부 측정 장치에서 데이터가 모으면 이제 외부의 외기에 대한 얘기들을 좀 측정을 해서 실제 솔루션을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자외선이 되게 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런 날 자외선이 높으니까 선블록을 조금 더 열심히 하세요라고 문자 하나라도 보낼 수 있는 국가 재난 문자 말고요. 그건 정말 다 알림 문자 같은 거. 아니면 얼마 전에 이제 접었다고 들었긴 했는데 뭐 매직 미러처럼 돼서 당신의 피부 상태는 이러니 어떤 제품을 보습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오히려 제품을 레코멘데이션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일부는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옛날에는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어떻게 보면 계속 마음속에 내 측정 장치 제발 싸게 편하게 모든 사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요새는 이제 실제 스타트업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만들어주시고 그다음에 실제 같이 연구를 하기도 하고 국가과제를 같이 가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하나 궁금한 게 그냥 얘기 듣다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서울의료원 혹은 뭐 샌프란시스 삼성병원, 아산병원 뭐 이런 큰 병원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개인 병원을 운영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으시잖아요. 분명히 진료하시는 뭐 절차라든가 환경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원하시는 니즈라던가 좀 그 바라시는 게 좀 다르고 생각이 조금씩은 다르실 것 같아요. 이
이 두 부류로 굳이 나누자면 네. 큰 의료 단체에 계신 분, 그러니까 단체라고 하면 좀 그러네요. 큰 병원에 계신 기관, 분과, 네, 큰 의료 기관에 계신 분과 약간 개인 병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조금 그런 헬스케어 분야,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 다를까요? 각각의 분들한테 어떤 좀 장점이 있을까요? 저희가 병원 규모가 딱 중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빅5 같이 엄청나게 큰 병원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개인이 하는 개인 의원은 아니지만 네. 그 중간에 있기 때문에 양쪽에 다 니즈를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어려운 얘기들, 원격교류다 이런 게 개인 의원은 고사한다 막 얘기를 하는데 저희도 걱정을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디지털 헬스케어, 원격 의료, 헬스케어, IT 이런 걸 할 때 자기한테 맞는 걸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개인 병원 선생님들은 환자의 가장 접점에 계세요. 그렇죠. 네. 어느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아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몇십 년 동안 보시는 환자들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분만의 장점을 찾을 수 있는 거. 대신 그분들은 그들이 원하는 정보들을 빅5랑 잘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의료전달 체계가 잘 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헬스케어 산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빅5는 몰리는데 이 몰리는 것들을 어떻게 푸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고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아예 병원에 안 갔으면 좋겠어요. 건강하게 사실 네. 제일 좋죠. 그런 소위 있는 웰리스라는 게 또 필요한 거고요. 근데 지금 저는 자세히 모르지만 정확하게 모르지만 가끔 헬스케어 웰리스가 막 섞여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를 부르는 경우도 많고요. 원격으로 했다가 뭐 디지털 헬스케어를 했다가 단어들이 막 섞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구분을 하는 게 필요하고 실은 저 같은 사람 말고 최유선 박사님이나 정우진 교수님처럼 디지털 헬스케어, IT 쪽에 있는 분들의 얘기를 귀담아 듣고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접근하는 게 중요하지 무조건 다 안 돼. 개인 병원 이래서 안 할 거야. 큰 병원 이래서 안 할 거가 아니라 그 중에 적합한 캐테고리를 자기한테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 8개월차라 제가 나중에 혹시 공부를 열심히 하면 투비 컨티뉴드 해드리겠습니다. 4개월 뒤 첫돌. 네. 그러면 지금 서울의료원에서 이 시민공감 서비스 디자인 센터에서 개발했던 혹은 그냥 만들어냈던 서비스 개선안들이 서울의료원에서도 많이 사용이 된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면 사인 설치라던가 그런 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는 사실 개인 병원보다는 조금 큰 병원에서 많이 사용될 것 같고 혹시 만드셨던 기획 혹은 혁신돼 있는 세제 중에 개인 병원에서 활용할 만한 게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센터가 주도를 했던 거 아니고 같이 협업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당뇨 관리하는 앱이었어요. 되게 많이 나와 있죠. 근데 네. 저희는 실제 뭐 예쁘게 만들고 UX UI가 좋아지는 것도 중요했지만 실제 선생님들을 쓰기를 원했었어요. 네,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을 보면 수첩이 있어요. 당뇨 수첩. 네네. 열심히 적으세요. 근데 그거를 저희는 EMR상에서 보고 싶었어요. 환자가 왔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얼마큼 당이 올랐는지 내렸는지를 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거를 실제 앱을 만들었고 그 환자가 등록된 환자는 바로 떠요. 네, 그런 거는 개인 병원에도 분명히 쓰실 것 같아요. 개인 병원도 물론 이제 자주 보시긴 하지만 그래도 한 달 동안에 이 환자가 어떤 이벤트가 있을지 전혀 모르잖아요. 네네. 근데 그 앱을 가져다가 자기의 그 EMR 시스템을 연동만 시킬 수 있다면 환자에 대해 정말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거라 그거는 굳이 꼭 큰 병원에만 쓸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거는 글쎄요. 지금 나와 있는 아이템 중에는 아직은 이렇게 명확하게 딱 개인 병원 특화된 거는 아직은 없지만 그 얘기들도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만들 수 있는 거고 적용할 수 있는 거면 개발해 보도록 하죠.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개발자들은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쪽에 욕심도 있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나의 건강이고 삶이잖아요. 그 의료 메디컬 쪽이라는 건. 그런데 모르세요, 잘. 그리고 어느 분을 찾아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 생긴 이번은 아니죠. 8개월 전에 생긴 이 센터가 굉장히 큰 의미가 될 것 같은데 그때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기술을 가진 분들과 서비스 기획을 하실 수 있는 분들과 현업에 대한 정말 고민이 있으신 그 삼박자가 정말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들거든요. 네,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어디라고요? 페이스북 시민공감 서비스 디자인 센터 자막 시민공감 서비스 디자인 센터 페이스북 좋아요 꼭 불러주시고요. 네, 정말 필요한 거 있으시면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한민국이 뭐 IT 강국 하는데 사실 선생님들의 도움 없이는 헬스케어 쪽에서도 강국은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조금만 도와주시면 이런 접점도 있고 많이 도와주시고 계시니 정말 저희가 헬스케어 쪽에서도 좀 우리 정말 대단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날도 오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는 역으로 스타트업 분들께 저희가 요청드리는 거를 많이 네네. 만들어주세요. 네, 저희는 정말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정말 많이 필요한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분들은 아이디어는 정말 많아요. 그리고 실행력도 정말 좋은데 전문 지식면에서 아무래도 전문가분은 공부를 해도 따라가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그런 멘토분 한 분을 영입하는 것도 이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센터장님께서 네, 많이 도와주시면 정말 그 가려운 곳에 속속 긁어줄 수 있는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센터이기는 한데 그 지금까지 했던 얘기의 정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선생님들께 뭐 각자의 분야라던가 환경은 다르시겠지만 용어 정리가 아직 안 됐지만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저는 그냥 표현을 할게요. 디지털 헬스케어 쪽과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협업을 해서 나갔으면 좋겠는지 혹은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개인적인 코멘트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임상의사입니다. 임상의사고 환자를 보는 의사고 환자들이 뭐가 불편한지를 매일매일 접하고 있어요. 근데 병이라는 게 과학이기도 하지만 감성적인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아주 사이언티픽하고 그런 것들은 그분들이 잘 할 수 있는 거고요. 저희 센터는 그거를 감성적으로 풀어내되 IT를 접목시킬 수 있고 디지털 헬스케어를 접목시킬 수 있고 의료를 접목시킬 수 있는 삼박자가 맞는 그런 센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자이너들은 의료를 뭐 전문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분들은 감성을 잘 건드릴 수 있고요. 저희 의료진들은 전문적인 의료 지식을 가질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많이 도와주시고 있는 디캠프나 모든 스타트업들은 기술적인 건 지원해 줄 수 있고요. 그게 모을 수 있는 창구가 된다면 저희는 가장 보람된 일을 한다고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부수적인 팁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그 헬스케어 쪽에 좋은 기술이 있고 상용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수록 그 투자자분들도 관심을 조금 많이 가지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업할 때 그 자금이라는 게 빼놓을 수가 없는 부분이라 네, 요즘 뭐 흐름이 그렇습니다, 선생님들. 네. 네, 오늘은 지금까지랑은 조금 다른 분야에서 헬스케어,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을 다뤄봤던 것 같아요. 1시간 동안 수고해주신 서울의료원 시민공감서비스 디자인센터 김현정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자, 5회 때도 더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